지금부터 제58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이죠. 빗살무늬 도기,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기, 농경과 정착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갈돌과 갈판, 대표적인 간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인데,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의복을 지어 입은 증거인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고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지어 입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면서 이동생활을 한 거, 구석기. 중국 전국시대 때 연나라 지역에서 통용되던 명도전. 그 다음에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한 진에서 통일된 화폐, 발량전. 자, 이런 건 다 그 철기 시대 이유가 되겠죠. 중국과 교류한 증거가 되겠고요. 거푸집을 이용해서 한국식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기존에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요녀식 동검인데, 청동기 시대는 용녀식 동검인 비파형 동검을 수입했었다면, 청동기 후반기 또는 이제 초기 철기가 되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 동검을 마련했습니다. 이건 뭐 철기, 청동기 겹쳐지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고요. 쟁기, 세스랑 등 철제 농기구, 뭐 철제 농기구는 당연히 철기가 되겠죠. 조심할 것은 청동기 시대는 청동 농기구라는 것은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좌장군 누구는 폐수 서쪽어쩌고 돼 있고, 자 왕검성, 고조선의 수도죠. 평양. 고조선의 마지막 왕 우거왕. 그래서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현도, 낙랑 등 한 4군을 설치를 했었죠. 고조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은 것은 팔조법, 고조선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게.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이 중국 측에서 이제 제대로 알려진 것이 이제 전국 시대부터 잘 알려지는데, 자 3세기 이때쯤에 부왕, 준왕과 같은 왕위가 세습이 되는 게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뭐 박사, 위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박사 벼슬을 줬었죠. 이런 관직을 두었습니다. 국가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동맹이란 제천 행사를 10월에 연대는 고구려가 되겠고요. 신지, 읍차, 이러한 군장을, 다양한 군장을 가진 명칭을 가진 데는 사만이 되겠고요. 도둑질한 대계는 12배로 배상하겠다. 일책 12법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고구려도 해당이 되고 부여도 해당이 됩니다. 음락 간의 경계를 규제하는 체칼한 제도가 있어서 침범 시 변상하게 하는 제도, 배상케 하는 제도, 이거는 동해에 있었던 그런 풍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오는 것은, 자네는 들었는가 백제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다더군. 그래서 우리 마리까님께서, 마리까는 신라의 왕후가 되는 것이죠. 구절 소지마리까 소리왕 때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고 하네. 바로 백제 동성왕과 소지왕이 혼인 동맹으로 해서 나제 동맹이 더욱 강화된 시기 493년에 있었습니다. 자, 원래 백제하고 신라 사이가 안 좋았죠. 백제가 외를 사주를 해서 이제 신라를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가 신라를 원조했었죠. 이때는 신라하고 고구려가 밀접한 관계인데, 장수왕이, 이게 광개토대왕이고, 이제 장수왕이 이제 들어선 다음에 이제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죠. 평양 천도하고. 그러자 이러한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신라도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은 이제 우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수왕이 남진 정책에 맞서서 신라 눌지왕과 백제 비유왕이 433년에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동맹 정도로 이제 됐는데, 이것이 좀 더 강력하게 된 계기는 475년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계로왕을 자결케 하고요. 그러면서 백제는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동성왕 때는 이제 고구려에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신라와 이제 혼인 동맹으로 더 강화된 그런 결속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 배경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버풍왕이 금강가야를 532년에 병합을 했죠. 김유신이 선덕여왕 말년에 있었던 이제 귀족들의 반란이 있었죠. 여왕이라고 해서 무능하다 하면서, 그래서 김유신, 김춘추 등이 연합을 해서 이 비담 염종의 반란을 진입한 시기는 647년이 됩니다. 영양왕이 온달을 보내 아단성이 이제 아차산성이 됩니다. 광진구에 있는 여기를 이제 이제 공격하는 거지. 한강 지역을 원래 차지했었는데 뺏긴 것을 이제 도로 찾고자 했던 것이죠. 영양왕 1년인 590년에 있었습니다. 결국 전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 648년 진덕여왕 때에 이제 성사시키는데 선덕여왕 때는 642년에 대하성이 함락이 되면서 그 성주의 부인이 바로 자기 딸이었어요. 그 복수를 위해서 고구려에 갔으나 성사시키지 못하고 고구려 감금당하자 결국 당해까지 건너가서 당과 군사등을 성사시켰습니다. 4번 가나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어디를 공격하겠는데 사담이 나와요. 그 부장으로 화랑이죠. 그래서 멸망시킨 나라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인 대가야를 562년 진흥왕 33년에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대가야는 이제 그 내륙 쪽이죠. 낙동강에서 볼 때는 그래서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고분군 하면 이제 뭐 지산동 고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 아까 나왔던 400년 경자전에 신라에 대한 원조로서 고구려군이 이제 가야까지 쳐들어오면서 그 이전에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는 금간 가야였었죠. 이것은 무너지고 결국 아까 버풍왕 때 소멸이 되고 대가야는 562년 진흥왕 때 소멸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안동도호부가 평양에 처음에 설치가 됐어요. 이것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가 이 지역을 직접 다스리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죠. 22담로에 왕족이 파괴된 무령왕 때, 백제 무령왕 때 22담로를 설치를 하고 자기 왕족들을 보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켰죠. 중앙관제가 삼성육부가 된 나라는 발해가 되겠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삼성과 충인의 지예신 육부, 당의 그런 육전체제 이런 걸 좀 모방을 하기도 하면서도 조금 바꿨죠. 최고 지배자의 호칭이 이사금이 이빨이 많다는 뜻이죠. 연장자의 의미인데 이제 유리 박격것의 초대, 박격것의 거서관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당시 석탈해와 경합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박석김 돌아가는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느슨한 연맹왕국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왕권이 단독 특정 성시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5번 밑줄근 전투가 벌어진 시기. 자, 여기 백암성인데 당의 황제가 진입하여 이것을 전투를 벌였다. 그 뒤에는 안시성이 있었다. 안시성 전투. 이건 뭐 연도 외워야 되죠. 안시성 전투 645년, 612년 살수대첩. 이 두 가지는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는데 4번이 되는데 642년에 보정왕이 즉위하는 데서 연계 소문에 쿠데타가 있었죠. 친당적인 그러니까 당의 이제 저자세를 보이던 친당이라기보다는 그 영유왕을 제거를 하고 연계 소문이 지금보다 대당 강경책을 펼치자 이러한 것을 분지 않고 당태종이 쳐들어왔지만 결국 안치성에서 결정적 패배를 당하고 돌아가게 되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나 시기 사이 시기에 쓴 사실을 오는 것은 자 백제 남은 적군이라고 돼 있어요. 멸망을 했다는 소리죠. 백제 부흥 운동과 관련된 그런 군대죠. 사비성을 진입하여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 이걸 뭐 진압하러 간다 뭐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백강억에서 외국군사랑 백강 전투가 됐죠. 이때 뭐 400척이 불살라졌다. 이게 663년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 바로 백제 부흥 운동이 이제 시작을 해서 백강 전투에서 외 원군이 결정적 패배를 하면서 무너지는 그 순간 바로 백제 부흥 운동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일어난 것이 복신, 도침 이런 사람들이 부여풍을 왕족인 부여풍을 내세우면서 일으켰고요. 여기에 뭐 흑치상지라든지 지수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임전성이라든지 흑치상지, 대흥성, 주류성 이런 데서 이제 백제 부운동이 전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사찬 시대기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676년 나당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전투죠. 의저왕이 윤총을 보내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앞서 나당 동맹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642년 이 요진 대하성을 함락시키면서 성주와 성주 부인 김춘추의 딸을 죽임으로써 결국 나당 동맹으로 이어지죠.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물에서 항전했지만 여기서 전멸을 하면서 결국 백제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도권을 했다. 이거는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인물이고요.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용해서 이제 당과 싸우기 위해서 나당 전쟁을 해서 오늘날 익산 쪽에 보도국을 세워주고 유민들을 이쪽으로 모으고 배후를 튼튼히 한 다음에 이제 나당 전쟁을 제대로 하게 된 것이죠. 이게 674년입니다. 자, 다음 7번 밑줄 그은 시기에 신라 경제 모습을 본 것은 자 여기 보면은 구주 오소경에 설치된 시기예요. 바로 통일신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하죠. 병란도가 국제무역항 이건 고려 시대가 되죠. 자 조세 수치를 위해서 촌락문서 이게 다른 바 이른바 신라 민정문서 또는 신라 장적이라고도 합니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곳 촌주 촌주가 바로 토지, 인구, 각종 생산 자원수를 3년마다 작성해서 보고케 하는 그러한 것이죠. 조세 수치의 그러한 부가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작성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 낙랑군 등에 수출하였다. 이거는 사만중 변환과 이를 계승한 이제 초기 가야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우경을 처음 시작하였다. 이게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신라 지증왕 때이죠. 통일신라가 아니라 그리고 수도에 도시부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시장을 관리하였다. 이 수도에 이제 관청을 설치 시장 관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신라 지증왕 때 보면은 이제 시장 감독 기구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동시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신라 이제 시장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신라 지정왕 때부터 있었다는 거 공식적으로는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문왕 발해의 3대 왕이죠. 두 공주가 있는데 정혜 공주 언니 동생 정호 공주 등등등등 여기에서 문왕이 자신을 황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발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발해의 통치 제도를 물어보는 것인데 앞서서 설명이 나왔지만 정당성 선조선 중대성의 삼성과 정당성
아래에 충의니 지혜신 삼성육부가 있고요. 그 외 중요한 조직으로는 중정대라는 감찰기구, 그 다음에 주자감이라는 최고 교육기구, 그 다음에 문정원이라는 어떤 이제 도서 기능을 담당하는 경적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 등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인 제도, 지방 향리들의 자제 중 한 명을 수도로 수객케 하는 제도, 인지를 잡는 거, 이거는 고려 시대와 관련되어 있고요. 정삼회의는 백제의 귀족회의고 최고 행정관서로 집사부를 둔 것은 신라와 관련된 것이고요.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하는 것은 고려, 광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구원을 가자 태조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고려 태조와 조선 태조 밖에 없죠. 근데 견훤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고려 태조가 되겠고요. 이 왕은 신라 경혜왕이 되는데, 견훤이 이제 신라 경혜왕 927년에 수도 금성을 급습을 했는데 태조가 좀 늦었어요. 그러자 견훤은 왕을 이제 자결케 하고 경순왕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때 뒤늦게 온 태조 고려군은 927년 공산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왕건을 가까이서 모시던 신승겸이라든지 김낙장군 등이 공산 전투에서 전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신라를 원조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후 신라는 고려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후삼국 통일과 관련돼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930년에 이제 고창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후백제와 그 고려 간의 싸움인데, 오늘날 안동 지역의 싸움인데, 이때 안동 지역의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를 했어요. 이때부터 후백제는 꺾이게 되고요. 935년에는 신라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갖다 바치죠, 경순왕이. 그러자 왕건은 이 경순왕 김부를 경주 지역을 책임지는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서 잘 이제 연고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한 거, 신라 중대 전제왕권을 확립한 식문왕 직위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를 계기로 해서 진골 귀족을 많이 숙청을 했고요. 장문유가 당의 등주를 공격을 했다. 이게 732년인데 당이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흑수 말갈부를 움직이고 또 신라라 사주에서 남쪽을 공격하기도 했죠. 이에 대응을 해서 발해 2대 무왕은 강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아예 중국 본토인 당의 떵저우를, 산동 지역 떵저우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꿨다. 911년인데요. 처음에 후고구려였고 도읍지는 송악이었는데 그게 이제 901년인데 3년 뒤인 904년에는 대동방의 흐름의 마진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이듬해에는 905년에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는 이제 6년 뒤에는 또 태봉으로 바꿉니다. 진성여왕 시기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신라 하대의 호족들 뿐만 아니라 농민들까지도 이탈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밑줄근 시기에 쓴 사실 오는 것은 여기에는 범일대사가 창건한 굴산사가 있는데 굴산사는 가지산문 개창 이후 선종에 유행하던 이 시기, 자 도의라는 이제 중국에서 입국한 선종의 승려이죠. 821년에 도의가 선종을 독립한 이후 구산선문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사색적 성향이 강한 이 선종 불교가 유행한 시기가 바로 신라 하대라고 그러죠. 요 시기, 뭐 좀 더 정확하게 좀 이러면 821년 이후가 되겠죠. 요 시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라 하대 시작은 보통 선덕왕 김양성 내물왕계가 들어서면서
935년 이제 경순왕이 이제 신라를 항복하는 요 시기 사이의 사실을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원강이 세속 5개, 화랑의 계율인 세속 5개를 제시했다. 이건 이제 진평왕 때,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여왕 때 있었던 일이 되겠고요. 대략 7세기 초가 되겠고요.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저술했다. 김대문은 이제 신라 중대 때 8세기를 전후한 7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표적인 이제 진골에서 이제 하양하게 된 뭐 육두품 뭐 비슷한 뭐 그러한 사람들의 뭐 그러한 뭐 문장이라든지 유교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김대성이 불국사 조성을 주도했다. 751년 경동왕 때 불국사 조성이 됐죠. 다 신라 중대 때가 되겠고요. 전정권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렸다. 진성여왕이 바로 아까 원종애노의 뭐 사발주에서 그런 농민 반란이 일어난 게 진성여왕 때입니다. 889년이죠. 5년 뒤인 894년에 진성여왕 때 진성여왕 8년에 최치원이 이러한 신라의 그러한 혼란상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안을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자장의 건의로 황농사 구축 목탑이 건립이 되었다. 이게 이제 선덕여왕 관련된 것이죠. 선덕여왕 때 너무 이제 외침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장의 건의로 이제 구축 목탑을 건립하면 주변에 9개의 오랑캐가 저도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643년 이때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자 아무튼 신라 하대와 관련된 사실 최치원의 시무책 건의 894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